네, 안녕하세요. 주간 태양광 업데이트 10월 둘째 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10월 8일 월요일에 인천에서 역사적으로 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IPCC의 특별 보고서가 채택돼서 발표됐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목표를 세울 때 파리 협약도 그렇고 2도까지 올라가서 멈추게 하면 큰 문제 없다.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좀 더 종합해 본 결과 1.5도에서 막는 게 맞다. 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게 훨씬 피해가 적다라는 게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 된다는 게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차를 반으로 줄여야 되고, 석탄 발전소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전기를 한 반으로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을 뭐 감안한다면은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를 뭘 태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같은 그냥 꽂아놓고 그냥 돌려놓게 했을 때 나오는 전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쓰지 않는 전기. 그래서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빨리 그냥 거의 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뭐 국내 언론도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1.5도로 뭐 줄이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잘못된 보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죠. 뭐 의외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에서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45%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1차 에너지 공급의 50에서 65%, 그다음에 전력 생산의 70에서 85%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약간 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때 가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다니는데 이게 뭐 어느 아침에 갑자기 보급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뭐 초창기에는 뭐 한 5만 대, 10만 대 뭐 이렇게 팔리다가 이제 50만 대, 60만 대 넘어가다가 뭐 100만 대, 요즘은 한 15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그래서 해외 언론을 보면 정말 그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보급하고, 최대한 빨리 뭐 가솔린 차든 휘발유 차든 디젤 차든 없애고 그걸 다 전기차로 대체하고, 그리고 거기에 충전하는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로 해야 된다. 여기는 뭐 수력도 사실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원자력에 대한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CO2는 안 나오거든요. 미세먼지도 뭐 안 나오고, 뭐 다만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 다른 단점이 또 좀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해외 언론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2050년에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와 닿으세요? 예. 안 와닿지 않습니까? 2050년이면 뭐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뭐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시간인데, 예. 다만 아무튼 뭐 10월 둘째 주의 첫날인 월요일에 이런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고요. 이 보고서로 인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화제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우리나라 산업계나 뭐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던 안 하던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해외 기업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해외 금융기관들도 이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이거를 좀 더 하여튼 얘기를 하고 대비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태양광하고 전기차를 뭐 알리고 제가 직접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주간 업데이트에서도 뭐 이런 내용을 또 종종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에 하던 제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짚어봐야죠. 일단 기상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해는 뭐 조금씩 짧아지고 있고요. 기상 조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철원하고 똑같았어요. 예,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예보 기준에서 봤을 때는 패턴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8일 약간 구름이 있었다가 9일날 많이 흐려졌다가 10일날 비가 왔는데 지난주에 뭐 태풍 콩네이 수준으로 비가 아주 많이 온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조금 오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날씨가 11일에 개었다가 12, 13일은 오랜만에 이제 구름이 거의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이 있었고 14일에는 구름이 약간 꼈습니다. 예, 철원하고 공주하고 차이가 낮 최고 기온이 철원은 8일날 19.9도였고요. 그 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는 8일날 21.5도였고요. 온도가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발전량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철원이 조금 유리합니다. 자, 그럼 발전량 보겠습니다. 예. 맨 앞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공주 유선 태양광 발전소라고 건물에 있는 20kW짜리 발전소인데 발전량 패턴은 의외로 이제 비가 온 10일보다는 굉장히 흐렸던 9일이 더 전기가 덜 나왔어요. 모든 발전소가 같은 패턴을 보였고요. 가장 이제 숫자가 큰 철원 발전소 얘기를 하자면 9일날 2281kW가 나왔고 금요일 1689kW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는 8, 9, 10, 11, 12, 12일이죠. 금요일이. 이날 같은 경우는 또 온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좀 낮은 온도와 맑은 날씨가 합쳐져 가지고 발전량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토요일도 거의 구름이 없었는데 이때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5428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구름이 좀 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줄어서 5047이 나왔고요. 공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인데 공주에 있는 수연발전소 이 주황색인데 이제 항상 철원 쪽이 설비도 좀 더 최신이고 뭐 이런저런 영향으로 공주보다 한 그 용량을 감안해도 한 15% 정도 더 나옵니다. 철원 쪽이. 이래저래 저는 강원도 해놓은 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상황이고요. 예, 강원도 최북단에 있는데 북단의 강원도 쪽이 발전량 면에서 절대 뭐 중부지방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본 관찰 결과입니다. 예, 발전량은 그렇고요. 예, 정산 조건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요즘은 전기값 SMP라고 하는데 이게 꽤 높아요. 이게 안 떨어지네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기간에 뭐 75원 뭐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가하고 뭐 석탄 가격도 올라갔고 이런 영향으로 원래 가을이 전기가 좀 쌀 때인데 101원이 나왔어요. 평균 해서 일주일. 발전량이 좀 줄더라도 수입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 거 발전소 2개는 이렇게 SMP가 올라가면 수입이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하고 지지난주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장기 계약이 저는 3개가 다 돼 있습니다. 12년짜리 2개, 그 다음에 20년짜리 하나 돼 있는데 요게 혹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은 9월 마지막 주하고 9월달 정산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은 설명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전소별 한번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주간 발전량, 공주유선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량은 이제 591kWh 나왔고요. 지난주보다는 높고 지지난주보다는 좀 적은 건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예상 수입은 지지난주랑 거의 비슷해요. 요게 이제 REC 수입은 줄었는데 발전량이 줄어서 근데 SMP 수입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줄었는데 지지난주 SMP가 한 8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거의 한 25%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SMP 수입이 더 많아요. 지지난주보다 발전량이 더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입은 9월 마지막 주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한 1,000원 차이 정도. 예. 그리고 CO2 저감은 약 266kg 효과가 있었고요. 예, 다음은 이것도 공주에 있는 수연 태양광 발전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보편적인 형태죠. 99kW짜리인데 이제 올해로 4년 차고요. 예, 주간 발전량은 2,898kWh였습니다. 예, 지지난주보다는 적고 지난주보다는 많고. 근데 이제 얘는 또 예상 수입이 예, 지지난주보다 더 높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S&P가 전기값이 비싸져가지고 59만 6천 원 정도 예상되고요. 요거는 예, 아무튼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지난주보다. 예, 이제 S&P의 힘인데 CO2 저감 효과는 예, 1,304kg 정도가 됩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올해 가동 시작한 1년차 승연 태양광 995kW짜리인데요. 주간 발전량은 31,465kWh고요. 예상 수입은 564만 원 정도입니다. 예, 얘는 계약 형태가 S&P가 올라도 딱히 수입이 오르지 않는 형태예요. S&P가 올라갈수록 REC 그 보조금이 낮아지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는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수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지지난주 대비 발전량은 한 2,000kWh가 줄었고 예상 수입은 한 3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CO2 저감 효과는 14,159kg 정도고요. 예, 14톤 정도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상당히 양호한 주간이었습니다. 흐린 날 하루 뭐 비가 살짝 오긴 했지만 뭐 그렇지 않고 땡볕만 그냥 쨍쨍 찌는 때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괜찮았다. 아, 그리고 마무리로 예, 이게 이제 제가 10월 14일 밤에 그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 IPCC를 쳐서. 예, IPCC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물을 이제 집대성해서 종합해서 이 정도까지는 정말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인데, 검색 결과를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 정통 경제 주간지죠. 예, 여기서도 지금 며칠째 이걸 다루고 있는데 Why the IPCC Report on Global Warming Matters. 예, 해석하자면 왜 IPCC의 기후변화 관련, 네, 지구온난화 관련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지 왜 중요한지라고 해서 다루고 있고요. 중요하게. 그 다음에 Scientific American 같은 경우는 Limiting warming to 1.5 degree Celsius will require drastic action, IPCC says. 그래서 IPCC가 얘기하기를 1.5도에서 온난화를 멈추려면 drastic action, 극단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화력발전소 빨리빨리 문 닫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정말 뭐 전쟁 치듯이 막 늘리고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라는 거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이분이 이제 아이슬란드 총리 하셨던 분인데, 메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너무 스케일이 커서 난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모르겠다 하거나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no use to anybody,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분으로 해보자는 건데, 저도 종종 이거 도대체 이게 너무 이거 커서 어쩌라는 거지 하지만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서 기여도 하고 부수입도 꽤 올리고요. 예, 그리고 또 전기차도 한 대 사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한 달에 전기요금 한 10,000원으로 한 1,000km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 분 얘기 듣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도 다루긴 다뤄요, 이거를. 다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빼먹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해외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기사도 많지만 뭐 이런 식으로 1.5도라는 게 그냥 만장일치 채택했다. 이런 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극단적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속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0월 둘째 주는 원래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중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태양광 풍력 보급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에 엄청 길어졌네요. 10월 둘째 주는 이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